안녕하세요.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인데 많은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거를 좀 양해를 하고 우리가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는 서로 얼굴을 맞대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면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 첫 수업에서 필요로 하는 유아 과학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할 때에는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이미지라든가 자료를 이 온라인상에서는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면대면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뭐 질문을 한다거나 이제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 2주 동안에 진행이 되는 이 온라인 강좌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일단 전달을 하고 이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과제를 통해서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1주차 오리엔테이션에서 이제 1교시에서 우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2교시에서는 그럼 과연 유아과학교육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첫 번째 챕터에 있는 것들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나가고 서툴러서 좀 나가고 우리가 2주 뒤에 만났을 때는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그때 일방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이론을 들었을 때 잘 이해 안 됐던 것, 또 이걸 진행하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장에서 과연 유아를 위한 과학교육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유아를 대상으로 과학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 현대사회에서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과학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이 과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현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생활을 하느냐는 이 과학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능력이 되고 있지요. 한 예로서는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작년의 기능과 올해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빠르게 적응하고 활용하게 된다면 아마 이 현대 이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이런 과학적 소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각 국가들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 국가의 어떤 발전의 척도, 정말 저기는 선진국이야 라고 하는 데에서도 그 척도가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되었는가가 그 척도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학교육이 중요해지면서 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해야 하느냐 점점 내려와서 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수준에서도 과학교육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유아교육 현장을 되돌아본다면 사실은 이 과학적 지식이라는 부분,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좀 많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 지식 또 과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유아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교과 중에 하나가 과학 교과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과학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좀 잘 활용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 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과학이라는 것을 하려면 사실은 뭔가 환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부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이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도 밑바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족한 상황들도 역시 우리 그 유아교육 현장에서 어떤 교과목으로서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어지는데 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과학교육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과학에 대해서 이미 어떤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예전에는 과학하면은 우리는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미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떤 과학 교육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 과학이라는 거는 뭔가 실험을 해야 되고, 실험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정보를 이해를 시켜야 하고, 이해된 정보는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아들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어떤 과학 교육을 한다는 거는 시간 낭비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즉,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생각하는 하나의 과정 자체가 어떤 과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는 이미 타고난 과학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뭐 이미 내적으로도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과학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실험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탐구하는 그 자체가 과학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른 시기에 부터 이거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과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왜 유아를 대상으로 과학교육을 해야 하느냐라고 보았을 때, 유아기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시기라고 하죠. 많은 것들이 기초적인 능력이 형성이 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유아기이다. 그리고 유아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자연 현상들, 우리 주변 세계 자체가 이미 과학을 이루고 있는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기부터 과학을 접할 때 그 어떤 인지적인 재능보다 조기에 접할수록 좋은 부분이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물론 다른 어떤 많은 교과목들도 중요하지만 유아기에 다루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접하는 분야라는 면에서 자연스러운 분야이다. 그리고 거기서 다루는 내용조차도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접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과학교육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과학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교육이 유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혹은 유아의 발달 단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과학교육이야말로 단순히 인지하고만 관련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유아의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이 모든 발달과 연관되어 있는 교육 영역이 과학교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먼저 인지발달을 본다면 인지발달, 과학이라는 것은 사이언스, 이 어원으로 보면 사이언티아, 이거는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과학이라는 영역은 다른 어떤 교과목보다도 인지발달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피아제 발달 단계 보면 영유아는 이미 전조잡기 단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미 유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들의 방식에서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유아들은 사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 사물을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이게 왜 그래?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이후에는 꼭 왜? 왜라는 질문 참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지식을 축적하게 될 것이고 일방적으로 쌓아놓기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재구성을 하게 되겠죠. 동화와 조절. 아마 인지발달 단계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 동화와 조절하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아들은 지식을 재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아들은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내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결국은 유아의 인지 발달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가장 밀접하게 과학교육은 유아의 인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영역이다, 교육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많은 능력의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형성되는 이 유아기에 이 과학교육이야말로 인지발달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적절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발달을 보게 된다면, 사실은 과학과 언어가 무슨 관계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언어라는 것은 어떤 영역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요한 과학기술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왜? 어, 다양한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요구되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탐구를 하고 관찰을 하고 호기심을 하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유아들은 무언가 탐구하고 탐색하고 관찰하고 이 과정에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호기심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지식을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말을 서로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르는 거는 정보를 요청하기도 하고 "아 맞아, 맞아." 라는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어떤 제안을 하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소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유아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유아들에게 다양한 표현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사진에 나온 거는 가면을 쓰고 있는 유아들의 모습인데 아마 어떤 역할극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가면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과학과 연관이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많은 동물 가면을 지금 짓고 있죠. 그래서 동물은 과학의 어떤 한 영역이죠. 동물을 인지하고 그 동물의 모양은 어떠한지를 인지하고 그거를 그림이라는 표현으로 이끌어내고 크게 작게 혹은 어떤 색깔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사자는 사자답고 원숭이는 원숭이다운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가면을 쓰고 유아들이 그 동물의 역할을 표현해낸 과정. 그래서 문학적인 거, 언어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을 항상 융합이 돼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언어 발달과 굉장히 밀접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서 발달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유아들은 참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사실은 잘 모르는 데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은 밤 혹은 어떤 곤충이라든가 어떤 동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탐색을 하고 탐구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죠. 알아가게 돼 이 대상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스스로 그런 두려움들이 진전이 될 것이다.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탐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 알고 싶은 것들을 확인이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만족감을 얻게 되죠. 내가 보고 싶은 거, 관찰하고 싶은 거, 뭔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했을 때 유아들은 성취감을 갖게 되고 이 성취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자신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유아들은 이런 과학 교육을 하는 과정, 과학적 경험을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나에 대한 자긍심으로까지 가고 이 자긍심이 있게 되면 자신감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어떤 성취감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가능하면 안정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한 자유로운 탐색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게 되면 아이들은 충분히 이러한 정서적인 발달, 정서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적인 측면을 보자면 기본적으로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함께 개별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두 사람 이상의 뭔가 집단이 함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관찰하고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친구와의 협력과 친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성이 자극을 받게 되고 또 이 함께 협력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시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거는 소집단 내에서 많은 대집단으로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과정에서 뭔가의 발달에 자극을 받는다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소집단으로 모여서 뭔가 경험을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또래 간에 참 많은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지요. 그래서 과학 교육을 위해서는 소집단을 구성을 해서 또래 간의 다양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학 교육을 하다 보면 혼자 하지 않고 뭐 아주 단순하게는 차례 지키기에서부터 그런 많은 사회적인 어떤 기회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 어떤 탐구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면 어떤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발달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체, 뭔가 실험을 하고 탐색을 하고 관찰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몸을 움직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과학은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조작하는 거, 조작하는 활동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영역, 신체를 움직여야만 가능한 기본적으로 신체 작동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탐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하게 되면 뭐 뛰게 되기도 하고 아주 조용히 걷게 되기도 하고 혹은 아주 소근육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의 소근육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 등 이 신체 발달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과학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활동에 따라서는 뭐 대근육, 소근육, 다양한 어떤 감각 교육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학 교육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보다 다양한 나의 감각, 유아들이 감각을 활용하고 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과학 영역에서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과학 교육이라는 거, 과학적 탐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정서, 사회성 혹은 신체 발달에 이르기까지 유아의 여러 영역에서의 어떤 발달을 자극하는 영역이 바로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과제를 하나 낼까 하는데요. 한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유아가 엄마와 산책을 했어요. 엄마와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거미줄을 발견한 거죠. 그 거미줄 위에 거미가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거미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래서 엄마도 물론 여기서 호응을 해주겠죠. 어머, 거미가 뭐 다리가 몇 개고 무늬가 몇 개, 어떻게 생겼고, 먼저 이런 거를 유심히 관찰을 하다 보니 유아는 그거를 계기로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다양한 곳에서 거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거미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이거는 얼마나 관심을 가냐에 따라서 발견할 수 있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아는 그때부터 거미에 관심을 갖고 거미책도 보고 거미 인형도 사고 거미 인형을 가지고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활 속 경험이 결국은 유아 과학교육과 관련이 있을까?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실험실 안에서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산책을 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관찰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놀이를 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과학교육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 유아의 발달 영역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술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측면에서, 언어 발달적인 측면에서,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신체 발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주변에 어떤 무언가를 발견하고 관찰하고 놀이하는 이러한 경험이 노출이 되었을 때 과연 이 발달이 어떤 측면에서 자극을 받는 것일까?
라는 것을 영역별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제물로 첨부되어 있는 그 파일에 기술을 해서 우리가 만날 때, 물론 여기에 이제 과제를 제출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같이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이 과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과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입니다.